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이어 고금리 시대를 맞이한 현 시대를 살핀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은 이색 이력의 통일 외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애청자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광복절이 7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에선 해방의 순간을 기념하는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그날을 단순히 공휴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겠죠. 역사를 기억하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에 YTN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먼저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경기가 나쁠 때는 미디어에 더 의존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는 경우 그 충격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약한 고리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론의 의제 설정도 필요할 텐데요. 오늘 리뷰 Y 시간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 소식 가운데 요즘 금리 뉴스가 가장 많습니다. 물가에 환율까지 올라서 삼고 위기라고 하는데 금리 관련 YTN 보도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금리 관련 뉴스가 사실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 여러 경제 상황에 미친 여파가 아주 크거든요.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차원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 근간인 수출을 포함해서 전체 경제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게다가 시청자 개개인들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금융권 대출 조금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이 시청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뉴스여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참 정부에서는 다양하게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기는 한데요. 체감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국내 소비도 24년여 만에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고요. 또 한국은행도 지난 7월 13일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7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6.3%로 1998년 11월의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제처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보도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거나 막연한 공포심에 일상이나 우리 이 주변 생활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이게 막연한 두려움만 주기보다는 전망을 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YTN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러한 시기에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무겁고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정확히 포착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설해 주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시민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정확하게 고발해내는 역할도 해주셔야지 됩니다. 예. 세 번째,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적절한가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비평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저희 YTN은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다루고 있습니까? 네, 최근 그 한미 금리 역전 관련 보도에서 이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언론사별로 대안이 조금 다르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묘책이 없이 각자의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다루는 언론도 있고 또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나 구조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제의 대부분은 이제 보통 연구들에서 국내 언론들이 장기적인 전망이나 분석 이런 거를 담은 경제 뉴스를 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점들이 좀 문제인데요. 예. 금리 인상이
그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또 향후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지, 대비책은 무엇인지 좀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의 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뉴스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균형이 좀 잘 맞춰져야겠습니다. 예. 이 전체 언론에 대한 보도 경향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YTN 뭐 기사들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셨네요. 어떻습니까? 먼저 집값 대세 하락기 사도 고민 안 사도 고민이라는 그런 제목의 보도였는데 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현상이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무주택자는 청약으로 예. 또 그다음에 1주택자는 선매도 후 매수로 또 다주택자들은 집을 정리하는 다운사이징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들이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그 각각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도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이제 주택 시장과 관련된 보도를 YTN이 이어갔습니다. 작을수록 인기, 부동산 시장이 달라졌다라는 제목, 그다음에 거래 가뭄에도 소형 아파트 인기, 이유는 이란 제목, 또 상암동 복덕방에서는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에 부동산 시장도 꿈틀 이런 제목들의 보도였거든요. 서울시가 2013년 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에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세가 기대 심리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는 아직까지 따라붙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전했습니다. 예. 금리가 요즘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부동산 기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경제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취재 좀 잘한 편인가요? 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본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택 시장과 맞물려 대출 관련 소식까지도 또 보도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7월 31일 빅스텝의 고정 뛰어넘은 변동금리 대출 구조 바뀌나 아마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대출 금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고정금리가 대체로 높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변동금리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웃돌면서 예. 이례적인 그 대출 구조 아주 심각한데요. 이 상황을 4대 시중은행 그리고 가계대출의 고정 변동금리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 뉴스에서 이제 사례를 다루는데 사례에서 소개된 30대의 경우처럼 고정에서 변동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출자들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해서 좀 정보성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전월세 문제죠. 예. 이 문제를 다룬 뉴스가 있었는데요. 7월 20일 보도입니다. 깡통 전세 현상 심화 우려에 결국 국토교통부가 나서라는 제목, 그다음에 같은 날 매매 가격과 똑같은 전셋값, 깡통 전세 비상이라는 제목. 이게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보통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예.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지금 이제 지방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대비해서 국토교통부의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그 세금 체납 내용을 알리는 방안이 담긴 대책 발표가 곧 이달 안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뉴스에서 전했는데요. 이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런 보도가 예.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매번 혼나기만 했는데 좋은 얘기 나와서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연결돼서 이제 그런 보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경제부 기자들이 요즘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우리 같은 모든 기자들한테 공통되게 해당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 특히 경제부 기자들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경제 관련 이슈가 언제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단순히 수치만 보고 기사를 작성하면 실제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과는 어떨 때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부 기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듣는 노력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 저희 YTN 해설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예, 대담이나 해설 보도는 항상 YTN의 강점으로 지목되잖아요. 이번에도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해설이나 대담을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서 진행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앵커들께서 시청자의 시각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경제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여러 보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경제 전문가나 금융회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저 같은 경제 문외한들도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또 그 영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가끔은 YTN의 경제부 기자들이나 PD님들도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예. 취재 사실을 바탕으로 해설까지 전달력 있게 전달을 해주셔서 아까 이 해설위원님께서 꼭 현장을 확인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생생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보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던 그 선생님으로서 저는 굿모닝 경제와 뉴스라이더 네. 이걸 보면서 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네. 경제연구소 소장님이 출연하셨던 굿모닝 경제, 가계 변동금리 비중 낮춘다, 소상공인의 41조 지원, 이 프로그램이 특히 저는 유익했고요. 예. 뉴스라이더, 미 연준 2달 연속 0.7%포인트 금리 인상, 우리도 연속 빅스텝, 이 보도도 참 좋았습니다. 예, 이 굿모닝 경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아침 경제 전문가가 나오시거든요. 어떻게 정부 정책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일이 지금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결하고 유추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세계 경제 흐름과 시민들의 어려움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짚어주는지 그 정책이 적절한지를 논평하는 것은 사실 언론사의 책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요. 예. YTN의 보도들에서 이런 정부 발표를 그냥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보도가 현장 영상 플러스, 추경호, 서민층 애로 덜어주기 위한 금리 인하 조치 마련. 7월 14일 윤 금리 인상, 약자의 전가 안 돼, 상환 부담 낮출 것 보도가 대표적입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 보도가 아니면 여야 정치인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중립적 입장에서 토론이나 대담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네. 더 뉴스 역대급 대기업 부자 감세 국회 문턱 넘을까 이 보도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최근에 발표된 정부 여당의 소득세 개편안과 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세 인하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정책은 거시경제와 서민경제 실태를 기반으로 언론이 그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또 논평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의제입니다. 예.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중개자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논쟁을 전달하는 것은 정책의 이 본질에 대한 논점을 오히려 흐리고 정치 진영의 논쟁으로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예. 됐습니다. 조금 빠른 분석 그리고 해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긴 하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앞서 지적하신 건 굉장히 공감하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관련 뉴스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언론이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들도 쉽게 풀어줘야 하고요. 주요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또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경제부뿐만 아니라 저희 해설위원실에서도 좀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해 주시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의제 설정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보도는요, 국민들이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언론은 미래 경제를 예측함에 있어 의제 설정자 역할보다는 그 경기의 흐름만을 쫓아가는 의제 추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경제 관련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묻어나는 그런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전 교수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언론, IMF 외환 위기의 교훈 상기할 때. 지금의 경제 상황은 약 25년 전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은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혼란한 틈을 타서 권력을 행사하고 또 막대한 이익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때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날카로운 시각과 냉철한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분명한 관점이 있는 YTN의 경제 분야 보도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도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분석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이 없다면 이해가 어려운 분야, 바로 통일 외교 소식입니다. 아마 이분의 설명이라면 책 한 권의 유익함을 느끼실 겁니다. 오랜 기간 쌓은 내공으로 시청자 이해를 돕고 있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분단 국가의 우리나라 특성상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이슈, 바로 통일 외교 분야인데요. 뉴스에서 항상 다루는 주제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만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통일 외교 분야의 핵심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어떻게 달성하고 또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외교 분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화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TN에서 통일 외교 안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꼭 화면에서 뵀었는데 이렇게 또 실물로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님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한평정책연구소 싱크탱크의 하나인데요. 한반도 평화, 한평이 그래서 한반도 평화인데요. 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더 달성을 할 수 있고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 좋은 방안, 평화를 위한 좋은 방안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만든 조직인데 네. 저는 거기서 글로벌 외교 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했는데 이렇게 선진국으로 격상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를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센터장님이 이제 또 손꼽히는 통일 외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력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YTN에서 오랜 시간 좀 취재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1994년 2월에 YTN 방송기자로 입사를 했죠. 네. 처음에는 이제 다른 기자들하고 똑같이 이제 사회부 기자도 하고 또 국제부 기자도 하고 그랬다가 2002년 5월에 통일부 출입 기자가 되면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로 완전히 전향을 했죠. 그 이후로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떠난 적이 없어요. 2020년 제가 8월에 퇴직을 했는데 말하자면 2002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통일 외교 안보 전문 기자로 활동한 것이죠. 전문 기자로 일을 하셨으면 북한 관련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학사로 해서 이제 기자 취직을 했는데 통일 외교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배경 지식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해서 2006년, 2007년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가서 미국 외교 정책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신히 석사 학위를 받아왔고 네. 바로 이어서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과정에 도전을 해서 한 5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죠. 통일 외교도 보니까 분야가 그 안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갖고 계신 강점도 좀 궁금한데요. 기본적인 저의 전공은 북핵 문제입니다. 제가 북한학 박사를 하면서 실제로 또 기자 생활하면서 북핵 문제 이벤트를 전담을 해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기본적인 저의 장점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기자는 다른 직군의 전문가에 비해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한 부서, 장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통일부 출입 기자도 했고 외교부 출입 기자도 했고 국방부 출입 기자도 했고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고 네. 이런 경우는 다른 교수님이나 박사님 일반적인 싱크탱크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행운이었고 저의 장점도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넓게 알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사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YTN 통일 외교 분야 뉴스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27년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좋은 점이 많이 보이죠. YTN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언론 매체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언론사 중에서 가장 빨리 뉴스에 접하고 다루는 곳이 뉴스통신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뉴스를 다루고 또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제2전선에 방송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3전선에 데일리 신문, 일간 신문이 있고 제4전선에 주간 신문이 있고 제5전선에 이제 월간 잡지나 기타 나머지 심층 매체가 있는 거죠. 네. YTN은 그 중에 제1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2선의 일부지만 제2선 중에서 훨씬 더 앞서 있어서 1.5선에 있다. 그러니까 YTN이 좀 빠르고 정확한 그런 통일 외교 안보 소식을 전해주는 건 장점인데 그래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부족한 점은 없을까요? 여기 YTN 맞나요? 아 맞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더 좋은 알겠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뭐 단점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YTN이 이제 24시간 뉴스 채널을 하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 매 순간마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모든 그 기관과 인적 요원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호흡이 긴 뉴스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어떤 뉴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팩트, 사실관계는 금방금방 YTN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의 심층 분석 프로그램이라든가 심층 토크쇼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혹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YTN에서 이런 통일 외교 안보 관련된 좀 심층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근데 통일 외교 안보 이슈를 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분단 국가입니다.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 분단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분단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일본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못 가니까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가 전 세계 1, 2, 3, 4, 5 강대국이에요. 주변국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외교를 잘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죽는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통상국가입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9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건데 수출하고 수입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외국 사정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똑바로 아는 다음에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우리 경제인들이 통상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외교에는 다들 달인이 돼야 된다. 센터장님께서 지금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방송 출연해서 대담을 하실 때 시청자분들한테 좀 쉽게 전해주시는 팁이 있으신가요? 쉽게 전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떤 용어나 그런 사실관계들을 친절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제가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레벨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기초적인 사실을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할 네. 따름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데 이 언론인 출신은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제대로 인정을 받는 노력들을 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또 이 관련 주제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봤던 여러 가지 중요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책으로 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일 외교 전문가 하면 왕선택 센터장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활동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북핵 문제가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 북한 소식 알기 쉽게 계속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 동의 없이 현관문 앞 중문을 멋대로 바꿔달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는 좀 진한 컬러의 유리였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임의적으로 좀 설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공 상태입니다. 벽과 문 사이가 널찍이 떨어져 있다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이대로 공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뭐 환불이나 이런 대안보다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뭐 벽에다가 뭐 부착을 해서 뭐 수정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말만 하고 계시고
동면산 아래 아파트 주민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5년산 몇 년째 공사를 튼튼하게 해갖고 더 안전하게 잘 있어요. 근데 자꾸 몇 년 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좀 불안하게 하고 주변에서 다들 전화하고 그냥 그러는데 그 몇 년 전 사진 그런 거 자꾸 보여주지 않도록 그 조치 좀 잘 좀 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는 청년입니다. 누구나 청년 시절을 겪었고 또 겪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MZ세대라는 이름으로 묶여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문화적 아이콘으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실업, 최저임금, 경제적 곤란, M4세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연령층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청년 시절은 불확실성이 짙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깊은 시기일 텐데요. 특별한 주제를 선택하여 한 달간 다양한 형태로 취재하는 프로그램인 월간 요이저에서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먼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달려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최연소 이장으로 활동했었다는 한 청년은 28살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골 지역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촌이라는 단어에서는 농사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습이 떠오르고는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아닌 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년의 모습에서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열정, 적극성, 패기 등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 3명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야 주요 3당의 청년 정치인을 골고루 출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청년 정치인의 관점으로 서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에서 청년의 중요성과 가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부분인 주택과 주식이었습니다.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은커녕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은 청년주택, 행복주택과 같은 국가정책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반대로 4번이나 당첨되지 못한 사람 2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측의 경험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었고 특히 청년주택 청약제도의 아쉬운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취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취준생의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하죠. 이런 때일수록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가와 기업 모두 청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미디어가 가져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청년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 월간 요이저와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져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또 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